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일찍 관심을 가졌지만 삼국 통일에 대해서는 비교적 늦게 관심을 가졌습니다. 삼국 사기가 김부식이라는 사대주의자가 쓴 거다 하는 그릇된 가르침을 받고 삼국 사기를 제가 제대로 읽지를 안 했어요. 제가 50 넘어서 삼국 사기를 읽었습니다. 읽어보니까 그동안 내가 완전히 엉터리 교육을 받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. 삼국 사기는 정말 주체적으로 쓴 겁니다. 그리고 삼국 사기는 굉장히 정확합니다. 사실주의에 입각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김유신, 문무왕, 태종부연왕의 위대성을 늦게 알았어요. 박정희 대통령을 만든 것은 그분이 젊었을 때 읽은 나폴레옹 전기입니다. 나폴레옹 전기를 읽고 군인이 되겠다. 나폴레옹을 닮은 사람이 되겠다. 라고 하다가 실제로 박정희가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청년기 때, 소년기 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어떤 책을 읽게 하느냐. 이게 중요합니다. 이게 그 사람의 일생을 바꿉니다. 그런 점에서 경주에 계시는 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경주가 가지고 있는 세계사적, 이 세계사적 도시입니다. 이스탄불, 로마만 이야기하지 말고 경주 문화재도 그렇고 여기서 배출한 인물도 그렇고 세계적 도시입니다. 세계적 도시는 세계적 인물이 있어야 세계적 도시가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태종무일왕 외교를 하신 분, 김유신 군사, 문무왕 정치, 김인문 보좌를 한 이분을 기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그분들의 말하자면 재생이라고 그럴까요? 재탄생이라고 볼 수 있는 이승만, 박정희를 연결시키는 우리 민족사의 큰 흐름, 정통성 이걸 수호하는데 경주에 또 경북에 계시는 분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 범위 안에서 열심히 해 주시면은 신라가 다시 살고 그럼 대한민국도 다시 살고 그러면은 자유통일이 되고 그 다음에 인류국가로 가게 됩니다. 저 이야기를 여기서 일단 끝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시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요. 제가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. 반론도 좋고요. 없습니다. 제가 예. 수령님 지금까지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은 절대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절대적인 그 부분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는지 그것만 좀 궁금합니다. 절대적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절대적인 사고, 그다음 국무대항의 부분은 좀 변화가 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, 예. 아니 저는 그 부분만 좀.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내가 실직을 당하고 박정희 대통령 살아계실 때는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. 저는 비판적이었어요. 그러니까 반골 기자로 꼽혔다니까요. 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언론 탄압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했습니다. 다만 그분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박정희를 현실 정치인이 아니라 역사적 인물로 보면서는 달라지는 거죠. 우리가 박정희를 볼 때 역사적 인물로 봐야지 그때 뭐 박정희 때문에 고생했다는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거는 그 관점이 다르잖아요. 그죠? 그래서 박정희를 비판적으로 보면서 비판적인 걸 많이 캐냈어요. 뭐 결혼을 유경수 여사하고 하기 전에 이현란이라는 여자하고 동거를 했다는 것도 제가 처음 썼고 남노당 전력도 제가 썼는데 아무리 그렇게 써도 이분은 사람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. 그러고 여사이는
우리 민족사의 관점에서, 그 다음에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니까 박정희가 또 더 커집니다. 20세기의 10대 지도자입니다. 이승만, 박정희는 20세기 10대 지도자입니다. 예. 그동안에 그 조갑제 스님 다툼, 조갑제 다툼을 통해서 정말 그 진실들이 많이 드러나기도 하고 했는데 지난 그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혹시 정부로부터 어떤 제재라든가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. 없었어요. 그게 좀 그 정도 없었습니다. 없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역시 우리나라 제도가 자유민주주의가 돼 자유민주 제도가 있으니까 김일성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이승만, 박정희가 만든 이 제도 안에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죽은 이승만, 박정희가 살아있는 김정은, 문재인을 이길 것이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.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괜찮을 가능성이 많이 되었습니다. 그렇죠. 그런데 저는 이야기할 때 항상 신경 쓰는 게 사실에 맞는 이야기를 합니다. 사실에 맞는 이야기 하면은 한국에서는 잡혀갈 가능성이 없습니다. 별로. 사실. 그 다음에는 가능하면은 법을 어기지 않아야 되겠다. 근데 요새 저보고 욕하는 사람은 오히려 좌파보다도 이 우파를 자청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. 왜 그런지 아세요? 제가 이 보수를 좀 먹고 있는 음모론과 싸우는데 좀 피곤할 정도로 많이 해요. 광주에 600명의 북한군이 들어왔다는 거짓말, 4.15 총선 개표 부정이 있었다는 거짓말, 박원순 아들이 가짜 신검을 했다는 거짓말, 청와대까지 땅굴이 들어왔다는 거짓말, 트럼프가 부정선거로 졌다는 거짓말. 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. 지금도 있습니다. 그 황교안 같은 사람도 아직도 그렇게 얘기해야 돼. 이거 큰일입니다. 이거는 국민의힘이 4월 15일 선거 직후에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책임 있게 정리를 못 해줘가지고 이래 됐습니다. 그러니까 사전투표 하지 말자는 운동 일어나가지고 잘못하면 질 뻔했잖아요. 제가 이준석 대표를 고맙게 생각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. 4.15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가장 그래도 그땐 대표도 아니었지만 용감하게 맞서 싸웠잖아요.